4시 25분입니다. 우리 정부가 경기 둔화를 처음 언급한 게 지난해 6월이었죠. 그로부터 1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경기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기 흐름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의 수출 실적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경기 반등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착시일 수 있을까요?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난해 6월로 한번 좀 가볼까요? 정부가 경기 둔화를 처음으로 언급했던 그 시점에 당시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좀 되짚어봤으면 합니다. 네, 지난해 6월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린북이라고 부르는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요. 네. 당시 이제 경기 둔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한 6%까지 오른 상태여가지고 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진행되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수출,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과 같이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주요한 부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지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요, 교수님.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시에는 한 6.3%까지 올랐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한 4.8%로 그 당시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가 2%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국민들 일반 이제 소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느끼시는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을 비롯해서 수출이 계속 악화되면서 작년보다 이 수출액 자체가 줄어들었고 또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최근에 일부 약간 수출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악화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네. 수출이 악화가 되는 그런 지표 상황 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경기가 개선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7개월 만에 경기 흐름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좀 달라진 듯한 모습이에요. 경기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일단 수출 호조세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던데 수출이 얼마나 좀 좋아졌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이제 지난 10월에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증가했고요. 네. 이게 한 거의 1년이요.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적인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지는 불명확한 거는 여전히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부분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한국 경제가 개선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수출이 일부 개선된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사이클상에서 완전히 전환됐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을 비롯해서 국제적인 정세 불안이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의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그렇다면 우리도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나서 경기 부양을 좀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도 조금 높아진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물가 압력이 조금 약화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요. 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경기가 어려웠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역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물론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통화 가치가 떨어지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자체가 물가 압력을 역시 또 높이게 됩니다. 이제 대미 환율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1,200원 하더니 1,300원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입해 올 때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물가 압력을 높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가 형성되면서 네네. 이 부분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도 여전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미국이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네. 여전히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형태로 긴축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아하. 때문에 네. 완전히 이런 긴축 압력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 정도 증가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를 언급하면서 경기 회복 조짐을 조심스럽게 정부가 얘기한 건데 수출 실적이라는 게 경기 흐름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비중이 큰 건가요? 네, 우리나라 경우에는 수출이 가장 중요한 경기 흐름상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출 지표가 좋아지면 투자 지표도 견인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정부 그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제 소비가 있고 투자 그리고 수출 그리고 네. 정부 지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정부 지출을 뭐 갑자기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세수 부족 이슈가 꽤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도 뭐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이 증가해주지 않으면 경기 회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수출의 회복은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출의 회복이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수출 부진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출이 개선된 부분이 또 완전히 경제 성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 부분은 또 확실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작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네. 기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좋아진 거이기 때문에 좋아진 수치가 웬만큼 나오기는 하지만 그 수치 자체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거나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기저효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일하게 10%가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5였다가 10%가 성장하면 5.5가 된 거고요. 수치로 네. 봤을 때 10이었다가 10%가 성장하면 11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숫자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숫자가 나온 거에 비해서 숫자가 워낙 낮은 데서 성장했기 때문에 네. 성장률 자체로는 높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수출이 크게 는 것은 아닌 이제 가능성이고, 이건 꼭 수출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지표들이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년도의 상황이 어땠는지도 이제 통상적으로 같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 플러스 전환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고 이제 기저효과일 뿐이다. 이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한 게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지금 뭐가 나아지고 있어. 계속 오르고 외식 물가 오르고 다 오르고 내 주머니는 얇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기가 체감 경기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현재 경기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른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제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지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증가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약간 증가하긴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엔 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치가 약간 증가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아진다고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지표들도 꽤 나오거든요. 이제 아마도 특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구매력은 감소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면 실질 소비로 봤을 때 소비 자체는 별로 안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을 현재 견인할 수 있는 지표가 수출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수출의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국민들이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 흐름이 좋아졌든 기저효과의 덕분이든 간에 일단은 좀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세요, 교수님?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아닌 건 맞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비, 생산, 수출 거기에다 투자까지 온통 감소하는 상황이었고 대외 여건마저 안 좋은 데다가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경기가 내려가고 있는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반도체 경기가 올라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사이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중국 역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지금도 충분히 회복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부분은 이 물가하고 실제는 관련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진행자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의 어려움은 실제로는 물가하고 관련이 높고요. 물가가 지금 워낙 오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질 구매력 내지는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고 느낄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이제 나오게 된 게 그 약간 그 물가 관리 방식을 정부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 통제가 된다면 이게 나중에 또 오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는 지난 뭐 MB 정권 때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 통제가 풀린 다음에 오히려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가 가지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둔 경우는 많지 않다. 네. 그거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 같이 시장 경제를 이제 강하게 추진하는 국가에서도 정부는 이제 물가가 오르면 그 정치적인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물가 관리를 하려는 의도를 갖거나 그런 정책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은 많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네. 그러면 물가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 결국 핵심은 통화 정책입니다. 네, 결국 네. 이제 왜 물가가 올랐냐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려나가서 즉 금리가 올라야 되는 상황보다 충분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가 압력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에너지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압력. 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경기 흐름의 변화가 조금 감지됐다는 정부의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전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끝으로 제언해 주신다면요. 핵심적인 건 결국은 물가 네. 안정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의 다른 활동이 회복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국민들의 불만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이제 물가를 안정화시킬 것이냐.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별 품목 관리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닌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기업이나 산업이 독점화되어 있어서 독점력에 의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공정 경쟁을 강화하는 체제를 통해서 물가 압력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일부 해소함으로써 물가 압력을 낮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흔히 말하는 이제 구조개혁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결국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로 돌아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